일본이 기어이 선을 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향해 망언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아울러 한국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타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판결에 항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한일 양국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싶지 않으면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황당한 것은 일본 측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자체가 문제이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에게 반일적 풍조를 적극적으로 부채질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까지 대두됐다는 것입니다. 이어 한일 관계에 무거운 짐을 쌓은 지금의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일본에 보상을 해야 한다며 퇴임 전까지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일본 기업의 손해가 미치지 않게 하는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소통하자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는데요. 다분히 형식적인 멘트라고 하더라도 일본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한국 대통령 잘못이 크다는 식으로 받아쳐 또다시 추악한 방법으로 한국을 모욕했고, 이에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단단히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창일 주일 대사는 기시다 총리는 외무대신을 오랜 기간 역임한 바 있고, 외교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고위급 대화 등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열린 입장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의 기조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노골적인 돌직구를 날렸고,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과 합참에서는 일본이 카무러칠 만한 사실을 공표했는데요. 해군은 한국이 SLBM을 개발하고 경항모 사업 핵잠수함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일본이 북한을 상대하는데 왜 항모와 핵잠수함이 필요하냐, 일본을 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에 맞불을 놓기라도 하듯 2030년까지 대규모 건함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세계 1위의 위용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소와 시너지를 이루고 있는 해군의 건함 계획은 실로 놀라웠으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대구급 세종 배치 KSS-3 배치 FFX 배치 3, FFX 배치 4, KDDX 등 대규모의 해역함대 중 대형함, 고속함을 진수 취역 계획을 내놓았으며 일본 해상 자위대를 상대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합참본부는 해병대 상륙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상륙함 및 상륙기동 공격헬기 등 무기체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기동성 생존성이 향상된 상륙함과 고속상륙정 전력화와 동시에 독자적인 4단급 상륙작전 수행 능력 구비할 것이라고 전했고, 유사시 일본에도 위험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미사일 수량 확보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한 데 이어 향후 한국 안보의 위협에 대비가 가능한 고위력 초정밀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부연했고,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발표가 현재 한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일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싸우게 되면 서로 상륙 작전으로 결정타를 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력이 압도적이지만 해군의 한계로 일본 열도에 상륙하기도, 상륙 후 보급선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일본 자위대는 해상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으나 해자대의 수륙기동단과 몇몇 특수부대들 수준으로는 대규모 상륙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은 데다 일본 자위대가 설령 상륙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육자대 수준으로는 한국 육군을 상대할 수 없으며, 한국은 영토의 특성과 북한과의 대치 때문에 전면전 준비뿐 아니라 적 세력의 후방 침투나 게릴라전에 대한 대비도 착실히 되어 있기에 일본 자위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강대국 수준의 미사일 전력을 갖춰 해상자위대 전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 해군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 육군이 일본 영토에 상륙해 열도를 생지옥을 만드는 것도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엄청난 군사적 발전을 하고 있는 한국이 해군까지 강해진다면
일본이 전면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기나 한 건가? 하늘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고 한국 수준의 미사일 전력을 갖추지 않으면 해상에서부터 밀리는 수가 있다. 일본이 한국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나리오는 해상 자위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한국은 항모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다. 지금 한국 해군이 대놓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해상 자위대와 싸울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도 종전 선언을 원하고 있고 명백하게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다. 왜 육지인 북한을 상대로 저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더 이상 방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미국이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미한 동맹에서 중국이 적이라면 한국 해군은 필요 없다. 그렇지 않은가? 지금의 미국 해군과 해상 자위대만으로 충분히 중국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 안보를 위협하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막아라. 미국은 중국밖에 생각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개입을 생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국에 맞서는 전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해상 자위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뒤처지지 않는 탄도미사일을 가져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니었나? 갑자기 한국 함참에서 북한 전역에 닿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은 찝찝하다. 머지않아 한국은 일본을 북한과 같은 적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란 전쟁은 양국이 공명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한국은 잘 생각하라. 조급해할 필요 없다. 한국 해군이 강해지고 있다고 한들 해상 자위대와의 싸움에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반대로 핵잠수함도 가질 수 없는 신세이다. 확신에 찬 예측을 하자면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한국 해군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초토화될 것이다. 한국은 다양한 용도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 일본이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까지 개발된다면 정말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한국 정도의 기술력 수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요격은 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해병대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세계 2위 수준의 전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시 상황에서 한국 해병대 한 개 사단만 상륙 작전에 성공해도 일본은 체크메이크를 당하는 것과 똑같다. 한국은 비밀리에 일본을 상대로 한 작전을 연구하고 훈련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이 전방위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이상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핵뿐이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